자바스크립트에서는 문자열과 배열 같은 핵심 자료형부터 자바스크립트 위에 구축된 브라우저 API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객체입니다. 관련 함수와 변수를 효율적 패키지로 캡슐하고 편리한 데이터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고유한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기반 특성은 언어를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객체에 대한 이론과 구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만의 객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는 관련 데이터 및 기능의 모음입니다. 객체에 관련된 용어인 속성, 메서드 및 객체 리터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예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VS 코드에서 OJS 폴더 밑에 인스트럭션 밑에 OJS.html 파일을 엽니다. 코드를 보면 스크립트 블럭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를 기본 객체 구문을 탐구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만드는 일은 종종 변수를 정의하고 초기화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파일에 다음 코드를 입력하고 person은 입력하고 저장한 다음 브라우저 미리 보기로 가서 콘솔 창을 엽니다. 콘솔 창에 person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보세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방금 첫 번째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빈 객체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파일에 다음과 같이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한 후 브라우저로 가서 콘솔 창에 다음과 같이 입력해 보세요. person.name person.name의 0번째 항목 person.age person.interest 첫 번째 항목 person.bio person.greeting 이제 객체는 내부의 데이터와 기능을 갖게 되었고 여러분은 간단한 구문을 통해서 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객체는 age나 젠더와 같은 이름과 30이나 메일과 같은 값으로 이루어진 여러 구성 요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 구성 요소들은 쉼표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름과 값은 콜론으로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이에 객체의 구문은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객체 멤버 값 콜론 객체 밸류와 같은 패턴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객체의 멤버 값은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았던 person 객체는 한 개의 문자열과 한 개의 숫자, 두 개의 배열, 그리고 두 개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4개는 데이터 항목으로 객체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두 항목은 그 데이터 항목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수행하는 함수로서 메서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정의한 객체를 객체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이는 나중에 다룰 클래스의 객체 인스턴스와 대비됩니다.
일련의 구조화된 데이터 항목을 전송하려는 경우, 예를 들면 서버에 요청을 보내 데이터에 저장하려는 경우와 같이 객체 리터럴을 사용하여 객체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일 객체를 보내는 것이 개별적으로 여러 항목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개별 항목을 이름으로 식별하는 것이 배열로 작업하는 것보다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이미 이전 예제에서 점 표기법을 사용하여 객체의 속성과 메서드를 액세스했습니다. 객체의 이름은 네임스페이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객체 내부의 캡슐화된 항목에 접근하려면 먼저 객체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점과 접근하려는 항목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객체 멤버의 값을 또 다른 객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네임 멤버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효과적으로 하위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었고, 다음과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객체 속성에 접근하는 또 다른 방법은 괄호 표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점 표기법 대신에 괄호 표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열의 항목에 접근하는 방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색인 번호를 사용하는 대신 각 구성원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만 다릅니다. 객체를 때때로 연관 배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배열이 숫자를 배열값으로 매핑하는 것처럼 문자열을 객체의 값으로 매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객체 멤버를 검색하거나 가져오는 것만 보았습니다. 객체 멤버의 값을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값을 설정했으면 실제 값이 변경되었는지 브라우저 콘솔 창에서 확인해 보세요. 멤버 값을 설정하는 것은 기존의 속성 및 메서드를 업데이트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멤버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우저 콘솔 창에 다음과 같이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새 멤버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괄호 표기법의 한 가지 편리한 점은 멤버의 값뿐만 아니라 멤버의 이름도 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스코드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입력해 보세요. 파일을 저장하고 브라우저 콘솔 창에 다음을 입력해 보세요. 점 표기법은 이런 방식으로 객체의 속성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이전 예제에서 다음과 같이 this라는 키워드를 처음 보셨을 것입니다. this 키워드는 이 코드를 포함하는 현재 객체를 나타내는 예약어입니다. 즉 여기서는 person을 나타냅니다. 그럼 왜 person 대신 this를 사용할까요? 이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객체를 생성할 경우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갑시다. 다음 예제를 통해 this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person1.greeting 함수는 Hi, I'm Chris라는 문자열을 출력할 것이고, person2.greeting 함수는 person1의 greeting 함수와 코드는 완전히 똑같지만 Hi, I'm Brian을 출력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했듯이 this는 코드를 포함하는 객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객체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좀 더 명확히 다루겠지만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예제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미 점 표기법에 매우 익숙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본 강의를 통해서 이미 그것들을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브라우저 내장 API나 자바 객체를 사용하는 예제를 통해 여러분은 여기서 살펴본 객체 구조와 정확히 같은 종류의 객체 구조를 사용해 왔고 특정 기능을 구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자열 메서드를 사용할 때 여러분은 스트링 클래스의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코드에서 문자열을 만들 때마다 해당 문자열은 스트링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만들어지고
다양한 메서드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문서 객체 모델을 액세스할 때 여러분은 다큐먼트 클래스의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웹페이지가 로드될 때마다 다큐먼트라 불리는 다큐먼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이를 이용해서 전체 페이지 구조나 내용, 그리고 현재 페이지의 URL을 얻어오는 등과 같은 다양한 메서드와 속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사용해왔던 어레이, 메스 등과 같이 많은 내장 객체와 API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장 객체와 API가 항상 객체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브라우저에서 시스템 알림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노티피케이션 API를 사용하려면 생성자 메서드를 통해 특정 알림에 대한 객체 인스턴스를 수동으로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브라우저 콘솔 창에 다음을 입력해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생성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룰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기초에서 더 나아가 객체 지향 자바스크립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에 대해 단순하고 고차원적인 관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OOP가 상당히 복잡하고 전체 내용을 다룰 경우 도움보다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OOP 기본 아이디어는 실제 세계를 프로그래밍 내에서 표현하고자 모델링하기 위해 객체를 사용하고 사용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기능을 액세스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객체에는 관련 데이터와 코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와 코드는 모델링 하려는 객체에 대한 정보와 원하는 기능 또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객체 데이터는 네임스페이스라 불리는 이름을 갖는 객체 내부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객체는 네트워크를 통해 쉽게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학교의 학생과 교사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일반적인 OOP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데이터와 기능을 정의하는 펄슨 객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소, 신장, 신발 크기, DNA 프로파일, 여권 번호, 중요한 성격 특성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람의 이름, 나이, 성별, 관심사 및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간단한 소개를 작성하여 서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추상화라고 하며 복잡한 것을 간단한 모델로 만듭니다. 이 모델은 우리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표현합니다. 클래스를 통해 클래스에 정의된 데이터와 기능을 포함하는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person 클래스를 통해 실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객체 인스턴스는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생성됩니다. 클래스에서 객체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을 인스턴스화라고 합니다. 즉, 객체 인스턴스는 클래스에서 인스턴스화됩니다. OOP에서는 다른 클래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데이터 및 코드 기능을 그대로 상속받기 때문에 복제하지 않고 모든 객체 유형에서 공통된 기능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사이의 기능이 서로 다른 경우 필요에 따라 특수한 기능을 직접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은 이름, 성별 및 나이와 같은 공통 속성을 공유하므로 이런 속성은 한 번만 정의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해당 기능의 각 정의가 각각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있으므로 여러 클래스에서 동일한 기능을 개별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의 인사말은 Yo, I'm first name 이고
교사의 인사말은 약간 더 형식적으로 Hello, my name is prefix last name and I teach subject입니다. 이제 자식 클래스로부터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OOP 이론을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생성자 함수라는 특별한 함수를 사용하여 객체의 기능을 정의하고 초기화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객체를 만들지 모르는 상황을 종종 접하게 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생성자를 통해 클래스를 만들고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erson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ojs.html 파일 안에 이전에 삽입했던 내용을 지우시고 다음 함수를 추가합니다. function create new person obj는 빈 객체 obj.name에 name을 대입하고 obj.greeting에 alert hi I'm obj.name에 입력하고 return obj 소스를 저장하고 이 함수를 호출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 있는지 브라우저 콘솔 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바 create new person 살바 그리고 살바.name을 입력하면 제대로 person 객체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생성자 함수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person이라는 생성자 함수를 만들고 this.name에다가 name을 대입하고 this.greeting에 alert는 그대로 두고 obj 대신에 this를 이용하고 return은 없이 그대로 함수를 종료합니다. 이 생성자 함수는 클래스의 자바스크립트 버전입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객체를 만들지도 않았지만 함수가 원하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속성과 메소드를 정의를 했으며 this 키워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매개반수로 전달되는 name 값이 객체의 name 속성에 저장이 되고 greeting 함수가 greeting 함수 내에서 이 값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생성자를 호출하여 객체를 만들까요? 함수 아래 다음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person1에 new person person2에 new person 사라 코드를 저장하고 브라우저 콘솔 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erson1.name은 답이고 person1.greeting은 Hi, I'm Bob.
person2.name은 사라고 person2.greeting은 Hi, I'm 사라라고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개의 객체가 만들어졌고 각 객체는 다른 네임스페이스 아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person1 또는 person2를 사용하여 객체의 속성과 메서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기능은 깔끔하게 포장되어 다른 기능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객체의 네임 값은 생성 시 할당되었으며 this를 사용하여 다른 객체가 아닌 자신의 객체 내에 있는 네임 값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 호출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new 키워드는 브라우저에게 새로운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고 생성된 객체를 변수에 저장하도록 지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각 인스턴스는 다음과 같은 정의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새로운 객체가 생성된 후에 person1과 person2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생성자 함수를 호출할 때 매번 그리팅 함수를 정의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함수들은 프로토타입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 person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삽입한 코드를 제거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하세요. 그리고 함수 다음에 다음 코드를 추가해서 객체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person1은 new person 밥 스미스 32살의 남성이고 음악과 스키잉을 좋아합니다. 자, 이제 소스를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 콘솔 창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erson1의 age가 32살이었죠. 맞고 person1의 interest의 첫 번째는 스키잉이었고요. person1의 BIO는 밥 스미스가 32살이고 그는 뮤직과 스키를 좋아합니다. 라고 제대로 동작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객체 리터럴을 선언하고 생성자 함수를 사용하여 객체 인스턴스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 생성자를 통해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콘솔 창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보세요. person1 변수에 빈 객체를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대로 점표기법이나 괄호표기법을 사용하여 객체의 속성과 메서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 다음 예제를 실행해 보세요. 또한 오브젝트 속성과 메서드를 미리 채우기 위해 객체 리터럴을 매개 변수로 생성자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콘솔에 다음 코드를 실행해 보세요. 자바스크립트에는 create라는 내장 메서드가 있어서 기존 객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콘솔에 다음 명령을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명령을 입력해 보세요. 여러분은 person2가 person1을 기반으로 생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약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8에서는 create 함수를 지원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형 브라우저를 지원하려면 생성자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객체 지향 이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다룰 내용에 대한 부분만 간략히 보았습니다. 또한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퀴즈 화면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세요.